안녕하세요. 테클라 공인교육센터 곽용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둥에 들어가는 베이스 디테일 모델링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된 베이스 디테일을 다른 기둥 부재에 적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사 명령어를 쓸 수 있지만 테클라 스트럭처즈에서는 컴포넌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재에 생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테클라에서 제공되어지는 컴포넌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컴포넌트가 있고 두 번째는 사용자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시스템 컴포넌트는 테클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테클라 제품 안에 기둥, 디테일 또는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이음 접합 또는 기둥과 볼을 이어주는 접합,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접합 디테일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게 시스템 컴포넌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컴포넌트는 환경에, 그 부재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 맞게끔 모델링을 작업을 하고 그 모델링 작업해 놓은 거를 사용자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그와 똑같은 환경에 있는 모델링에 적용할 때 사용되어지는 게 사용자 컴포넌트다. 그래서 사용자 컴포넌트를 우리가 시스템 컴포넌트처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모델링 해놓은 거를 사용자 컴포넌트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는 접합, 유형이 접합이 아니라 기둥에 들어가는 디테일 형식으로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서 다른 기둥 부재에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만들어 놨던 단순 구조 모델링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전체 기둥 플레이트 스티프너를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팝업 메뉴 창을 띄워놓고 간섭 체크 메뉴를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간섭 체크 관리자 창이 나옵니다. 만약에 부재와 부재 간에 간섭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간섭 체크 관리자 창에 어떤 부재와 어떤 부재에서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메시지 결과물을 출력해 줍니다. 지금은 간섭 체크가 당연히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커트 명령어를 통해서 다 부재와 부재에 중첩되어지는 부분 다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간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그래도 불구하고 간섭 체크 명령어는 해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우스를 빈 공간에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된 게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3D 뷰에 커트된 거, 피팅된 부재가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D 뷰 속성 창을 열어서 표시 버튼을 눌러 표시 창을 열고 피팅, 커프, 모델의 커프나 피팅을 다 체크를 해주고 수정, 적용, 확인, 수정, 적용,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3D 뷰에 커트된 부재와 피팅된 부재 전체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측면창에 가서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이 나타나고요.
거기에서 고급 기능 접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고급 기능 접근은 요 짝대기 3개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급 기능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메뉴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 메뉴에서 사용자 컴포넌트 정의라는 메뉴를 클릭해주면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사용자 컴포넌트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즉 사용자 컴포넌트 마법사는 창이 단계가 4단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유형과 메모 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 탭이 있고, 세 번째 고급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는 고급 탭에 대한 부분과 이 위치 탭에 대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고 유형과 메모 부분만 적용해서 사용자 컴포넌트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유형은 디테일이 됩니다. 즉 상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유형이 접합부로가 아닌 상세를 선택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디테일의 이름을 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베이스 디테일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디테일이고, 그리고 얘는 실제 기둥에 들어가는 컬럼 디테일이다. 뭐 설명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또는 실제 이 기둥의 프로파일을 열어보면 엣지 300에 300짜리 프로파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마우스로 긁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이 프로파일 뒤에 디테일이라고 설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식별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컴포넌트들이 시스템 컴포넌트 또는 사용자 컴포넌트, 즉 많게는 수백 개의 컴포넌트들이 지금 이 모델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내가 만드는 이 사용자 컴포넌트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H300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두 번째 마법사 창에서는 내가 사용자 컴포넌트로 생성할 컴포넌트에 들어갈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반드시 선택 도구에 부재가 켜져 있어야지 되고, 또는 어셈블리에 객체 선택이 켜져 있어 줘야지 이러한 플레이트, 스티프너 또는 파트, 폴리건 컷 부재, 그 다음에 커트 부재 또는 피팅 부재를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마우스를 윈도우 모드로 드래그해서 박스 안에 모든 피팅 컷 부재 그리고 플레이트, 스티프너, 볼트, 용접이 들어가게 선택을 해주면 되죠.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세 번째 마법사 창에 나타나는 것은 메인 부재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사용자 컴포넌트는 기둥에 들어가는 상세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당연히 메인 부재는 기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기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메인 부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상세 위치가 기준점이 있고 메인 부재가 있는데, 이 기준점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서 그 컴포넌트를 가져다 쓸 때 메인 부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이 들어가는 위치를 점을 찍어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점을 옵션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메인 부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기둥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의 위치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생성이 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메인 부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컴포넌트는 메인 부재로 옵션을 선택을 하고 마침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마침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보게 되면 원뿔 모양의 심볼이 보여집니다. 얘를 우리는 컴포넌트 심볼이라고 합니다. 이 컴포넌트를 생성을 했을 때 또는 우리가 시스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때 이 원뿔의 색상이 지금 나타나는 연두색 계열, 녹색 계열과 그 다음에 노란색의 계열 그리고 적색의 세 가지 색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 심볼의 색상이 녹색일 경우에 정상적인 컴포넌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노란색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뭔가 부적절하게 들어갔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왔다라면 컴포넌트가 맞지 않다. 즉 다른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녹색 심볼 기어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게 컴포넌트가 생성된 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기둥 부재에 이 컴포넌트를 적용을 하려면 측면창에 가서 다시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창을 띄워놓은 다음에 검색 필드에 가서 우리가 조금 아까 만들었던 사용자 컴포넌트의 이름을 입력해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베이스 디테일이라고 만들었으니까 전체 이름 다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베이스와 D라는 알파벳만 입력을 해주면 이와 같이 컴포넌트가 찾아질 겁니다. 찾아지면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모델 에디터 아래쪽에 보면 메시지가 지금 나타났는데 메시지를 보면 메인 부재 또는 영역 선택이라고 나올 거예요.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었을 때 메인 부재는 기둥을 메인 부재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둥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기둥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컴포넌트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쓰는 게 우리가 복사 명령어를 써서도 나머지 기둥에 이 디테일 모델링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적용되어지는 과정이 컴포넌트를 만들었을 때보다는 카피 명령어를 썼을 때 더 많은 과정이 들어간다. 또는 또 하나는 지금 이 기둥의 부재가 300에 300짜리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을 만약에 하나 더 생성을 해볼게요. 기둥을 3번과 4번에 또는 기둥 3번 쪽에 끝점에 기둥을 한번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하고 기둥 속성 창에서 위치 카테고리의 회전을 정면이 아닌 상단으로 바꾼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 얘는 기둥이 90도 회전되어진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단순한 복사 명령어를 하나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복사를 하고 회전해야지 돼요. 근데 만약에 컴포넌트를 쓰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베이스 D 컴포넌트를 찾아서 선택하고 메인 부재의 기둥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얘는 바로 똑같은 프로파일의 위치는 틀려도 정확하게 플랜지에 스티프너가 들어가는 디테일이 생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라는 명령어보다는 이렇게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모델링 작업의 효과가 크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둥 부재를 선택을 해서 지우면 어떻게 돼요? 컴포넌트도 같이 지워지겠죠. 왜? 우리가 컴포넌트를 만들기 전에 기둥과 플레이트, 기둥과 스티프너를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 어셈블리가 만들어진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둥 하나를 선택을 하더라도 베이스 디테일까지 함께 선택이 돼서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나머지 기둥에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빠르게 컴포넌트를 적용시켜 줄 수가 있겠지, 그죠? 지금 이제 사용자 컴포넌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컴포넌트의 상세라는 유형으로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용자 컴포넌트, 응용 프로그램이 컴포넌트 창을 띄워놓고 사용자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메뉴 창이 나와요. 그 메뉴 창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하면 사용자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모델에다가 적용했던 모든 컴포넌트가 같이 삭제가 된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는 모델의 사용자 컴포넌트 중에 하나를 분해시켜 주셔야 돼요. 즉 컴포넌트가 아닌 일반 부재 객체로 쪼개줘야지 된다. 그러면 다시 하나를 선택을 하고 아까 우리 그리드 A와 1번의 컴포넌트 심볼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 팝업 메뉴가 나타날 거고 그 팝업 메뉴에 컴포넌트 분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컴포넌트 분해 메뉴를 클릭을 해주면 지금 그리드 A와 1번에 있는 디테일은 컴포넌트가 아닌 일반적인 모델 객체가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의 베이스 디테일이라는 사용자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고 예 버튼을 눌러보면 나머지 기둥에 적용된 컴포넌트는 다 삭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다시 생성하기 위해서 부재들을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사용자 컴포넌트를 다시 한번 생성해 주면 돼요. 이번에는 먼저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할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놓고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윈도우로 드래그 모드로 객체들을 다 선택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 창을 띄운 다음에 고급 기능 메뉴를 클릭을 하고 사용자 컴포넌트 정의를 클릭.
그래서 사용자 컴포넌트 마법사를 다시 열겠죠. 그리고 유형을 상세로, 이름은 똑같이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용자 컴포넌트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 디테일이라고 똑같이 줬습니다. 그 다음에 H 300에 300짜리 프로파일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얘는 디테일이야. 이렇게 설명을 줬고, 그 다음에 식별자를 그냥 H 300이라고 식별자를 줄게요.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컴포넌트 객체를 미리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두 번째 마법사에서 컴포넌트 객체는 선택할 필요가 없지요. 다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메인 부제는 당연히 기둥이니까 기둥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메인 부제가 아니라 기준점을 찍고 내가 상세를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은 어디 찍어야 될까요? 하단점을 찍겠죠. 기둥의 하단점을 기준점으로 찍겠습니다. 찍고 마침 버튼을 눌러주면 얘도 녹색의 컴포넌트 심볼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시 응용 프로그래밍 컴포넌트 창에 가서 베이스 D라고 검색을 해보면 조금 전에 만든 사용자 컴포넌트가 보여지죠. 클릭하고 이번에는 똑같아요. 메인 부제를 선택하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당연히 아까하고 차이점 뭐예요? 위치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위치를 선택해줘야 되는데 기둥의 하단점을 찍어주면 하단에 플레이트 컴포넌트 디테일이 들어가요. 기둥의 하단점을 찍어주면 하단에 디테일이 위치합니다. 근데 세 번째 이 라인에 있는 기둥을 선택을 하고 하단점이 아닌 임의의 점을 한 점 찍어주면 그 위치에 사용자 컴포넌트가 들어간다. 이게 아까 우리가 사용자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 메인 부제와 기준점이라는 것을 어떤 옵션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디테일의 위치는 다르게 생성해 줄 수가 있다. 이게 기준점 옵션을 쓴 이유예요. 기준점 옵션은 이렇게 디테일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디테일을 생성시킬 수 있다. 원하는 위치에 디테일을 생성시킬 때 기준점 옵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디테일의 위치가 고정적으로 하단에 들어가는 게 다 똑같다라고 하면 메인 부제 옵션을 쓰는 게 점을 기준 위치 선택을 하지 않아서 더 단순해지게, 즉 과정이 더 한 과정을 줄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부제가 더 이런 경우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당연히 이 A열 쪽에 플레이트 디테일, 이 디테일을 다 생성을 해 놓은 다음에는 마우스로 컴포넌트만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B열에는 복사 명령을 쓰는 게 작업 과정을 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컴포넌트와 복사 명령어를 적절하게 쓰는 것도 모델링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택 도구에 가보면
아까 우리가 어셈블리 선택 스위치 바로 옆에 삼각형 모양, 즉 우리가 컴포넌트 기호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컴포넌트 선택이라는 거는 컴포넌트 전체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이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사용자 컴포넌트 창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시 선택 도구에 가서 컴포넌트의 객체 선택을 하면 이번에는 객체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즉 컴포넌트의 속성을 열 때에는 선택 도구의 컴포넌트 선택 스위치를 키면 되고, 컴포넌트의 객체를 선택할 때에는 컴포넌트의 객체 선택 스위치를 켜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가 컴포넌트를 썼기 때문에 이 3D 뷰의 컴포넌트 기호는 계속 표시가 돼요. 근데 더 이상 컴포넌트 기호를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3D 뷰 속성 창을 열어서 표시 버튼을 눌러주고 컴포넌트 기호를 체크 해제시킨 다음에 지금 처음 생성했으니까 뷰 탭 눌러주고 다시 그리기 명령어 실행하면 컴포넌트 기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컴포넌트 기호를 표시하려면 뷰 속성 열고 표시 버튼에 가서 컴포넌트 기호를 체크해 줘야지 컴포넌트 기호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컴포넌트 기호가 보여지겠죠. 지금 이제 컴포넌트를 다 만들었으니까 3D 뷰에 이 커트 피팅은 체크를 해제시켜 주는 게 좋죠. 왜냐면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 그러면 체크 다 해제한 다음에 수정, 적용, 확인 눌러주고 빠져 나오면 됩니다. 다음 강의에는 사용자 컴포넌트가 생성되어졌는데 그 사용자 컴포넌트가 잘못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 사용자 컴포넌트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